네, 11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더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날씨 뉴스 보니까 살얼음 조심하라는 교통 안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가 되고 있어서 늘 건강 관리에 애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어제 살짝 무리했더니 바로 감기가 왔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혜병 특검팀이 무려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이명현 특검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열고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브리핑을 열게 되는데요.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그동안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을 가장 곁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분 계시죠? 김정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150일입니다. 네, 150일. 장장 150일 동안 최혜병 특검팀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간 전체 수사 과정을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굉장히 순항하는 듯 했고요. 김장한 목사가 나왔을 땐 다들 탄성을 질렀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규명의 상당 부분 진실이 규명되긴 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진짜 알고 싶었던 깊은 연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로비는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그 배우가 누군지, 네. 이것까지 깔끔히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 공소장에 보면, 네. 그동안 벌어졌던 많은 일들 중에 의심했던 부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밝혀졌거든요. 네. 내밀한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수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 그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네.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작성 명의인 연보현 군검사, 네. 그다음에 실제 작성한 걸로 의심되는 김민정 보통부장만 기소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원흉은 검찰단장 김동혁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을 빼고 기소했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는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저기 구속영장 청구서 부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김동혁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 네. 그다음에 항소, 네. 이걸 포괄해서 직권남용 감금 예.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김동혁 단장과 관련해서는 참 놀라운 사실들이 공소장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네. 특히 8월 15일 날 네. 대통령실의 수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서 보고를 했다. 네. 이건 참 전례도 없고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에 검찰단장이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것은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1심 판결이 굉장히 군사법 판결이 정갈하게 잘 쓰여 있었고 네. 처음에 국방부도 뭐 존중한다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항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참 미심쩍었는데 예. 공소장에 보니까 예. 이 김동혁 검찰단장이 담당 군검사들한테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항소의 필요성이라는. 예. 그러니까 담당 군검사가 항소한 게 아니고 김동혁 자기 스스로 혼자 사실상 항소를 했다. 그리고 항소 이유서 제출, 그 다음에 막판에 벌어졌던 공소장 변경, 이 모든 것들이 김동혁의 사실상의 강압에 의한 군검사들은 어쩔 수 없이 명의만 빌려준 셈 아닌가. 그게 의심스러웠는데 공소장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저질렀던 천인공날 범죄는
거의 다 밝혀졌는데 네. 다만 그 김동혁의 단독 범행이냐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서랄지 이런 부분이 네. 특히 망상이라는 표현이 예. 저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 아니냐. 뭐 대통령실이든 외부의 어떤 세력이든 그 사람들이 조종해서 김동혁을 이렇게 구속영장을 쓰게 한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이 규명은 좀 부족했다.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이 그 7시간 전에 한겨레 신문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이 사건 초반이 VIP 경로설로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를 하고 또 네. 경과 등을 직접 보고받은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수사는 네. 총지휘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자가 검찰 단장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검찰 단장은 그냥 일부장 정도였던 거고 예. 검찰총장 노릇을 윤가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3년 8월 11일 이게 그날이 사사건건 출연한 그렇죠. 날이죠. 네, 출연했던. 네,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당시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자마자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8월 14일 오전 10시경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서 이종섭 전 장관 통해서 박 대령이 TV에 나와서 저렇게 수사 외압 논란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체포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입막음이었던 거죠. 네.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봐 네. 서둘러 국가 형벌권을 남용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리고 김동혁은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직보를 해요. 계속. 네. 그 국방부 장관한테도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도 텔레그램으로 네. 김기한 사령관을 조사하자마자 김기한은 아니랍니다. 뭐 앞으로 강력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충성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자가 도대체 법조인인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고 해괴망측한 짓을 한 건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가장 책임이 중한 자가 김동혁이다. 이자는 실형을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그래야 네. 앞으로 그 군사법 더 나아가서 사법 네.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 경종을 울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네.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사람을 죽이려 하다 자기가 오히려 잡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낱낱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는 이런 짓이 네. 일어나지 않도록 사표로 삼아야죠.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해병특검에서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지시를 했냐. 지금 보니까 그것은 내란숙의 윤석열이었다라는 네, 것이 그렇죠. 해병특검을 통해서 아마도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또 하나 포인트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과연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호한 거냐. 그 관련된 내용은 오늘 마지막 브리핑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김 변호사님 미리 좀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특검 아니요. 전혀 그 부분은 저희도 깜깜부소시고요. 네.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왜 김정한 목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네. 저는 뭐 이종호 씨는 실질적 로비스트라고는 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떠버린 것 같고 허풍쟁인 것 같고 뭔가 다른 연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은 했는데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 부분이 전혀 기재는 안 돼 있더라고요. 대체 그렇죠. 윤 당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경로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경로 직후의 지시 사항들을 보면 그날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7월 31일 날 보고받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뭔가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유는 네. 뭐 그게 이제 포괄해서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내가 윗선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이런 뜻인지 네. 아니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기가 경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날 하루에 뻥 터진 일이 아니다. 이건 전조 징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공소장에는 담지 못했으나 네. 설명할 만한 가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김장한 목사도 증인신문을 공판정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것을 채택한 거 아니냐. 네. 그게 그들의 범죄까지 구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뭔가 윤석열 등의 범죄에는 설명 가치는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임성근 네. 전 사단장이 실제로 당시에 그 저도 휴가 때 그 휴가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조리병 등의 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시에 뭐 저도에 갔네 안 갔네 혼자 갔냐 뭐 부인이 동석해서 갔냐 갈 때 뭐 그냥 갔겠냐 뭘 들고 가지 않았겠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의심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윤석열 김건희 그 첫 번째 휴가지였던 그 저도에 갔을 때 왔었다. 와서 관련된 본인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굉장히 그게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 확인한 바로는 네. 임성근 사단장이 8월 2일 밤 무렵까지도 포항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밤 한 9시 10시 무렵에도 예. 포항에서 목격이 됩니다. 누구한테 목격이 돼요? 8월 4일인지 새벽에 그러니까 8월 3일에서 4일 새벽인 것 같은데요. 네. 8월 그 저도에 나타났다는 예. 그 전날까지도 포항에 9시 무렵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에는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새벽 그 2, 3시에 나타났다면 예. 그 포항에서 급히 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저도까지.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 2, 3시. 예.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무슨 업무로 갔다라기보다는 뭐 밀명을 받고 급히 갔다는 얘기인데 그들 사이에 뭔가 깊이 나눌 얘기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거로는 객관적 물증으로까지 이게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술로만 확인된 상태고 네. 뭔가 통신 기록이랄지 뭐 이런 걸로 CCTV랄지 통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오늘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직접 설명할지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설명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뭐 워낙 음주 가물을 그러니까요. 예, 그때도 새벽에. 뭐 그때 제보가 뭐 새벽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 네. 뭐 김건희의 그렇죠. 목소리만 밖으로 뭐 웃는 목소리, 깔깔깔 웃는 목소리만 퍼져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처럼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새벽녘에 임성근 사단장이 거길 갔다. 참 믿기지 않는 얘기죠. 네. 그게 이 대통령과 그 해병대 사단장이 밤에 은밀히 만나야 될 만한 그런 정도 이 레벨인가요, 서로?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깊은 연유가 있는데 최혜명 특검은 그것까지 밝히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들의 그냥 그 철판 까는 부인, 그 다음에 비협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과제로 남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밝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 수사가 아니라 뭐 언론의 저널리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국민들의 제보,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그 과제로 남아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별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사건에 좀 소비인 것 같고 이 정도 문제나 역시 뭐 국민적 감시를 통해서 그 시민들의 고발 또 역사적 추론 그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 떠나서 어쨌든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사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것도 죄명이 처음에는 집단항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항명죄로. 근데 실제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최혜병 사건의 사망 사건에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행위 자체에 그 어떤 부당함도 없는데 대통령이 격려해가지고 이런 일로 사단장 뭐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어라고 하는 그 경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의로운 군인 한 사람을 완전히 그 망상에 빠진 사람, 예,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실행자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란 절대 권력자가 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그 수사단장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가장 그 무서운 권력인 수사권을 검찰단장을 통해서 남용해서 맞습니다. 이 사람을 결국 인신 구속까지 시켜서 완전히 사람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던 행동이거든요. 아주 추악한 권력 행태입니다. 포악하고 정말 흉악하고 나쁜 놈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게 뭐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조금 린치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나간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중대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항명 수견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저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망상, 차관 새끼, 또 뭐야 그 미련 갖지 마라. 김기환 사령관한테 이종섭 장관이 8월 26일 경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단장한테 미련 갖지 마라. 그럼 일이 꼬인다. 이런 말들 이게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김기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잡배들 조폭들 사이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말들이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출된 권력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악한 모습이었죠.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핵심 교훈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설마 그렇게 난리를 치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지금 이거 굉장히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수사 잘해서 넘긴 겁니다. 이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면 그렇죠. 장관, 이제 광기에 서린 사령관들이면 사령관. 미치광이 왕인데 미치광이 왕인 거죠. 꼭 비유하면 역사 속에 보면 연산군이 떠올라요. 그냥 미치광이 왕이었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 실무자가 이렇게 반대 의견 얘기하니까 저놈 죽여 그래가지고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목을 비틀려다가 오히려 자기 목이 비틀리지는 참 정말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직전까지 벌어졌던 일은 정말 역사 속에 슬픈 장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사실 150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터지고 23년부터 지금 벌써 연말인데요. 25년 연말까지 무려 2년간 박정훈 대령 사건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역사에 어찌 보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찰자? 기록자?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2023년 8월 10일이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선임한 게. 그 이후로 저의 삶도 잠깐 없어졌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완전히 매몰됐었고 저도. 저는 9월 1일 정말 구속영장. 보니까 2년 한 4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나왔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진실이 대부분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는 그 일에 저도 동참했다라는 것은 참 기쁘게 생각할 일이죠. 그리고 저 인생에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기자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때 인천공항에 갔던 일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종섭 잡겠다고. 이종섭 잡는다고 인천공항도 가고, 군사법원 앞에도 매번 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무죄 선고나는 그날도 기억이 나고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시민들이 이 박정훈 대령의 의로운 행동에
함께했던 그 기나긴 행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되고 범죄자를 찾아내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예. 벌써 51분이어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 군인권센터에서 고발한 사건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의 고발인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고발장은 사실은 제가 썼지만 일단은 센터 명의로 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정식으로 저도 선임계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조사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기록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요? 그 조희대 관련된 기록이? 조희대 천대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게 왜 반응이 없어? 조사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했는데 일하고 있었군요.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탄탄히 조사가 됐고 뭐 말할 수 없는 뭐 수사 비밀에 관한 거라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 대법원장이야말로 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따끔하게 응징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순응했지 않느냐. 그날 12월 3일부터 4일로 넘어가는 그날 눈치만 보면서 국회 해제 의결, 대통령의 계엄 선포 뭐 해제 뭐 이런 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초반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후속 조치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러니 이것은 헌법 수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말고 그래도 법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또? 그 두 기관이 그래도 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의무 아니었느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조희대라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친분, 왜곡된 정치관 이것 때문에 국민이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 좌파 척결한다니 좋은 일이네라고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고발했던 거거든요. 이 내란 외환 특검에서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길 바란다.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든 지금 대통령에 있었던 사람이 잡혀 들어가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의 범죄예요. 그러면 관련자들도 역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달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나 대법원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강제 수사하고 그들을 소환해서 피의자 신문도 해보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죄가를 밝혀야죠. 뭐 죄가 없다면 없는 걸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들의 변명을 덜컥 믿어준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변명을 믿어주지 않나요? 일단 관련자들은 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자, 조은석 특검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한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고발인 입장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반드시 하라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다가 저희가 고발인 조서에 남겨놨습니다. 그 강제 수사를 한다면 그 당연한 후속 조치로 본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정식으로 입건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없이 처분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피의자 신문 해야 되겠죠. 내란 특검이 이제 14일 벌써 이제 이번 주가 11월이 끝나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14일 이제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1개월 전인데 사실상 좀 일찍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렀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은 일종의 그림만 만들고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한 기소조차 하지 않기 위한 뭐 이런 수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제 수사에서 상당히 그 성의가 보였고요. 적어도 불기소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기소할 거다. 그 조은석 특검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를 보면 아주 원칙에 충실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요. 수사가 완결되지 못할 상황인 것은 충분히 또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 자체가 좀 후미에 됐고 조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다가 또 다른 기관에게 이관하면 되는 거죠. 이 그 내란 외환 특검이 내란 외환 사건을 종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국수본에 넘겨서 이어서 수사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연히 처분을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어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그다음에 천대엽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의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저는 뭐 기소 의지라고 하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외 없는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할 거다라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모든 부처가 다 긴급 비상회의를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그 법무부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치소 수용 여력이 있는지 뭐 3,000명 가능한지 뭐 등등 점검했다는 거고 체포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출금 대기팀을 공항에 대기시켰다는 점 그리고 합수부에 법원 아니 검사 파견 등을 이제 그 검토한 걸로 그 언론 보도로 확인이 좀 되는데 당시 그 법원 행정처도 회의 간부회의를 했다. 라는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됐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장에 좀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그날 이제 간부회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누군가 모였어요. 대법원자가 행정처장이 모였고 대검의 그 행정 담당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대법에. 그래서 그래서 무슨 논의가 있었느냐. 그들이 변명하는 거 거기 모여서 그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죠. 대법원장이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이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럴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 특히 그 당시 친여권 보수 스피커들 그쪽의 보도 내용을 보면 계엄이 선포됐으니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그들의 그동안 행태에 부합하는 짓이지 갑자기 그들이 정신 차리고 갑자기 민주시민이 돼서 이 계엄은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게 이 고발의 취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간부회의를 해놓고도 회의록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이거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빼곡히 빠짐없이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9시가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그 해병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1시간 후 아마도 10시에 그 이명현 특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해병특검에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일에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 주신 국민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더욱더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